사흘 전 오후 2시 부대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이서연 소위는 사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임관한 지 이제 겨우 2년째인 25살의 그녀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는 그저 대학생 같아 보였죠. 아, 배고프다. 부대 복귀 전에 간단히 식사를 하려던 서연은 평소 자주 가던 작은 한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르신 한 분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갑을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사장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반듯한 자세를 보니 평소 단정한 분 같았는데 지금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죠. 그럼 음식값을. 잠깐만요. 분명히 주머니에. 할아버지는 온몸을 뒤지며 지갑을 찾아보셨지만 허사였어요. 드신 음식은 김치찌개에 공기밥 한 그릇, 겨우 7,000원짜리였지만 지갑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서연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아가씨, 그럴 수는 없지. 괜찮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 온 김에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가서 할아버지 음식값을 계산했어요.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물었지만 서연은 끝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죠. 정말 천사 같은 분이군요.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서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고마워하시더니 떠나셨죠. 서연에게는 정말 별일 아닌 일이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뿐이었거든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서연은 다시 차를 몰았어요. 부대까지는 이제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였거든요. 내일부터 또 바쁘겠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작전 참모부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최민호 중위 같은 선임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가 많았어요. 신참 소위가 뭘 안다고 여자가 무슨 작전 업무를 제대로 해라는 말들을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참았어요.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부대 정문에 도착한 서연은 위병소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어요. 이서연 소위 휴가 복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복귀 신고를 마친 서연은 숙소로 향했어요. 내일부터는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어요. 자신이 도운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의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해시태그 챕터 2. 다음 날 오전 8시 작전 참모부 사무실이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신참 소위다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벌써 왔네. 최민호 중위가 들어오면서 서연을 힐끔 쳐다봤어요. 32살인 그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사관학교에 대한 묘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중위님.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최민호 중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휴가 잘 다녀왔어? 그런데 신참 소희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나와 있어. 아, 그게 됐어. 어차피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어. 최민호 중위는 대놓고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비슷했죠. 이소희, 커피 좀 타줄래? 복사 좀 해줘. 서류 정리나 해. 모두들 서연을 그저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업무는 절대 맡기지 않았죠. 오전 10시 작전과장인 박소령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음 주 대대급 전술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자 의견 있으면 말해봐. 간부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뻔한 내용들이었어요. 기존 훈련의 반복이거나 형식적인 제안들 뿐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간부들이 신참이 뭘 안다고 하는 표정을 지었죠. 뭔데? 최민호 중위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최근 북한의 침투 전술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정면 방어 위주 훈련보다는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적의 우회 침투에 대비한 다층 방어 체계, 야간 작전 시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대응책, 그리고 민간인 대피와 연계한 종합훈련 방안까지. 놀랍게도 서연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들이었죠. 박소령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요. 하지만 최민호 중위는 달랐습니다. 그런 건 너무 복잡해. 신참 소희가 뭘 안다고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 하지만 중위님, 실제로 작년에 다른 부대에서 됐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돼.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최민호 중위가 서연의 말을 자르며 일축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분위기를 읽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분명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단지 자신이 신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 거였으니까요. 박소령도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서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기존 방식으로 하자. 이소희 의견도 참고는 하겠지만 결국 서연의 제안은 묻혀버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왜 그렇게 나서려고 해? 최민호 중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신참 때는 보고 배우는 게 먼저야. 괜히 설치다가 선임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좋은 아이디어라면 누가 냈든 상관없이 검토해 볼 만한데 왜 계급만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간부들은 모두 함께 식사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초대받지 못했죠. 이소희는 어려서 우리랑 안 맞을 거야. 여자끼리 먹는 게 편하겠지.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동료가 아닌 그저 어린 신참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혼자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서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소희, 이 서류들 정리 좀 해줘. 복사기 종이 떨어졌는데 보충해 줄래? 전화 좀 받아줘. 결국 오후 내내 서연이 한 일은 잡무뿐이었어요. 정작 자신의 전공 분야인 작전 업무는 전혀 맡겨주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간부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럴까?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작전 교범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바로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뀔 운명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해시태그 챕터 3. 다음 날 오전 9시 군단 작전회의실이었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군단 차원의 대규모 전술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거든요. 각 부대의 작전 참모들이 모두 모인 중요한 자리였죠. 서연은 가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위인 자신은 그저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는 대령, 중령, 소령들이 즐비했어요. 최민호 중위조차 이 자리에서는 하급자 축에 속했죠. 이번 훈련은 군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김태훈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북한의 침투 전술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제 자신이 제안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각 부대에서 창의적인 훈련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태훈 대령의 말에 여러 간부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어 진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간 경계 초소를 늘려서, 장비 정비에 더 신경 써야. 하나같이 뻔한 제안들이었어요.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 불과했죠. 김태훈 대령의 표정이 조금씩 답답해 보였어요. 혹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소위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최민호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최근 북한의 침투 패턴을 분석해보면 더 이상 정면 침투만 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우회 침투, 도시 위장 침투,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연계한 복합 침투까지 다층적 접근을 하고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분석이 놀랍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훈련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첫째, 다방향 동시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서연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둘째,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독립 작전 능력 배양. 셋째, 민간인 대피와 연계한 실전형 훈련. 넷째, 야간 및 악천 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각각의 제안이 모두 현실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김태훈 대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른 중령, 소령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각 시나리오별 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해서 훈련 효과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김태훈 대령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소희, 어디서 이런 지식을. 하지만 그때 최민호 중위가 끼어들었어요. 대령님, 너무 이상적인 계획 같습니다. 최민호 중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괜히 복잡하게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신참 소위가 아무리 이론을 안다고 해도 실제 현장 경험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간부들의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최민호 중위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방법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하나둘씩 서연의 제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명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또다시 신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훈 대령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제안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조직의 분위기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일단 기존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이소희의 아이디어도 부분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결국 절충안이었어요. 서연의 혁신적인 제안은 또다시 희석되어 버렸죠.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럴까?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건가? 하지만 김태훈 대령만은 달랐어요. 그는 서연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소위 보통이 아니군. 어디서 저런 전문 지식을.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부관이 김태훈 대령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박만수 예비역 중장님께서 내일 우리 부대를 방문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박만수 중장님이? 네, 갑작스럽게 결정하셔서 내일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이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박만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긴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김태훈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만수 중장님, 우리 군단의 전설이자 나의 은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준비해야 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김태훈 대령의 극도로 긴장한 모습에 모든 간부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서연도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분위기에 대령까지 저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절대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회의실이 순식간에 비상 상황이 되었어요. 해시태그 챕터 4. 그날 오후부터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모든 계획 취소. 박만수 중장님 방문이 최우선이다. 김태훈 대령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평소 차분했던 대령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말이죠. 이소희, 중장님이 누구신지 알아? 옆자리 상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백골 부대를 이끌고 북한 특수부대 대규모 침투를 막아낸 전설이야. 그때 나이가 26이었다고. 26에? 지금 김태훈 대령도 그분 밑에서 소위로 시작했어. 우리 군단에서 중장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서연은 신기했어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들 떠받드는 걸까요? 오후 3시 모든 간부들이 소집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박만수 중장님이 도착하신다. 김태훈 대령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부대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점검하라. 경례법도 다시 확인하고. 그런데 대령님, 중장님은 이미 예편하신 분 아닙니까?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훈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편하신 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자 선배다. 더군다나 김태훈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분은 지금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계신다. 한마디로 우리 진급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야.
모든 간부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작전 참모부는 더욱 신경 써라. 중장님이 작전 분야 전문가시거든. 서연도 바짝 긴장했어요. 아직 임관 2년 차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방문하시는 거죠? 최민호 중위가 물었어요. 모르겠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라고만 했어. 김태훈 대령도 의아해했어요. 보통은 미리 공식 일정을 잡는데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어쨌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수는 절대 용납 안 돼. 그날 저녁까지 부대는 대청소에 돌입했어요. 서연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사무실 정리에 참여했어요. 평소보다 몇 배는 꼼꼼하게 말이죠. 이소희, 내일 중장님 앞에서 절대 실수하지 마. 최민호 중위가 경고했어요. 그분 앞에서 잘못하면 우리 작전 참모부 전체가 망신당해. 네, 조심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할 게 있을까? 그냥 인사나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박만수 중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다음 날 아침부터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정복 차림으로 나왔고 부대 곳곳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장님 차량이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김태훈 대령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경례 자세 다시 한번 확인. 인사말 준비됐나? 혹시 질문 받으면 대답할 준비는? 서연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분을 뵙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1시 반 모든 간부들이 정렬했어요. 김태훈 대령부터 시작해서 계급순으로 일렬로 서 있었죠. 서연은 맨 끝에 있었어요. 중장님 차량 진입.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차문이 열리고 한 분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저분은 해시태그 챕터 5. 차에서 내리신 분을 보는 순간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사흘 전에 식당에서 바로 자신이 밥값을 내드린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정복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간부들이 보이는 극도의 긴장감이 그분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태훈 대령이 앞으로 나아가며 최고의 경례를 올렸어요. 박만수 중장님, 작전 참모부장 김태훈 대령입니다. 김태훈, 오랜만이군. 박만수 중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 근처에 왔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김태훈 대령이 황급히 말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서연은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 설마 그분이 박만수 중장님? 박만수 중장이 정렬된 간부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지나가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죠. 수고들 많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네, 감사합니다. 라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김태훈 대령부터 시작해서 중령, 소령, 중위 순으로 인사가 진행됐어요. 마침내 맨 끝에 서 있던 서연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수 중장이 서연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흘 전 그 천사 같은 아가씨. 예. 서연도 당황했지만 다른 간부들의 반응이 더 컸어요. 사흘 전이요? 천사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김태훈 대령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박만수 중장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가씨가 사흘 전에 큰 은혜를 베풀어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식당에서 난처한 상황에 있었는데 간부들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가씨가 아무 조건 없이 밥값을 내주더군. 연락처도 안 남기고 말이야.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작스럽게 주목받게 된 상황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아가씨가 우리 부대 소위였구나. 박만수 중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훈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소희가 중장님을? 그럼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이름이 뭐지?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이서연 소희. 좋은 이름이군. 박만수 중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호 중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무시하던 신참 소희가 박만수 중장과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말이죠. 김대령, 이런 훌륭한 후배가 있으니 든든하겠어. 아, 네. 그렇습니다. 김태훈 대령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중장님, 어떤 일로 이곳에? 아, 오늘 근처에서 전우 추도식이 있었어. 전우를 추도하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지더군. 박만수 중장의 목소리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왕 이 근처에 온 김에 현역으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후배들 얼굴이나 보고 가자 싶었어. 감사합니다. 김태훈 대령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만수 중장이 다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뜻밖의 여기서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서연은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이소희, 그때 정말 고마웠어.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박만수 중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젊은이가 몇이나 될까? 간부들이 모두 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민호 중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김대령, 우리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하자.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훈 대령이 앞장서며 박만수 중장을 안내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서연에게 던지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운 할아버지가 박만수 중장님이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해시태그 챕터 6. 김태훈 대령이 박만수 중장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김대령, 그런데 이서연 소위. 어떤 후배인지 궁금한데 인사기록 좀 볼 수 있을까? 박만수 중장이 말씀하셨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태훈 대령이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이서연 소위 인사기록 가져와. 잠시 후 김태훈 대령이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중장님, 이소희가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뭐라고? 종합성적 98점으로 전체 1등 졸업이고 졸업 연설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런 실력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그때 박만수 중장이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김대령, 혹시 이소희가 평소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작전참모부에서 훈련 계획 수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한 적이 있나?
김태훈 대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며칠 전 회의에서 새로운 훈련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복합 침투 대응 훈련이라고. 그런데 왜 채택되지 않았나? 그때 최민호 중위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중위 잠깐. 며칠 전 이서연 소위 제안을 왜 기각했나? 최민호 중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박만수 중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가 보기에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소위의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건가? 네. 수석이요? 최민호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만수 중장이 김태훈 대령에게 말했어요. 김 대령, 이서연 소위를 당장 불러오게. 내가 직접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겠어. 네, 당장 호출하겠습니다. 박만수 중장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어요. 해시태그 챕터 7. 잠시 후 서연이 급히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이서연 소위, 들어오세요. 사무실에는 박만수 중장과 김태훈 대령,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최민호 중위가 있었어요. 앉아. 박만수 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소위, 며칠 전 회의에서 훈련 계획을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볼 수 있나? 서연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 네. 복합 침투 대응 훈련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게. 서연이 깊은 숨을 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최근 북한의 침투 패턴을 보면 더 이상 정면 침투만 하지 않습니다. 우회 침투, 도시 위장 침투, 사이버 공격과 연계한 복합 침투까지. 박만수 중장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따라서 우리 훈련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첫째, 다방향 동시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 서연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어요.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독립작전, 민간인 대피 연계 훈련, 야간 및 악천 후 대응 능력까지. 각각의 제안이 모두 현실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각 시나리오별 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해서 훈련 효과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연의 설명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만수 중장이 김태훈 대령을 바라봤어요. 김 대령, 이런 훌륭한 제안을 왜 묻어뒀나? 김태훈 대령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만수 중장이 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놀랍군. 이 수준의 분석을. 혹시 사관학교에서 뭘 전공했나? 북한 특수부대 침투 전술 분석이 졸업 논문 주제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군. 박만수 중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서연 소위, 이 아이디어를 완전한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그럼 당장 작성하게. 내가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겠어. 국방부에요? 서연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렇다. 이런 혁신적 훈련 방안은 전국 모든 부대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김태훈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만약 국방부에서 이 계획을 채택한다면 박만수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서연 소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TF 팀장은 물론이고 조기 진급까지도 가능할 것이네. 서연이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박만수 중장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일단 계획서부터 완성하게. 모든 건 그 다음 이야기야. 해시태그 챕터 8. 한 달 후 서연에게 꿈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서연 소위,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태훈 대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채택됐습니다. 정군 시범 도입이 확정됐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진 거였거든요. 곧이어 박만수 중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서연 소위 축하합니다. 국방부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오세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이틀 후 서연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성급 간부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바로 이 혁신적 계획을 수립한 이서연 소위입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모든 장성들이 감탄했고 즉석에서 정군 확대 도입이 결정됐어요. 그날로 서연은 정군 혁신훈련 TF팀장으로 정식 임명됐어요. 석 달 후 첫 번째 시범훈련이 실시됐어요. 훈련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보고했어요. 기존 훈련 대비 효율성 35% 향상, 실전 대응 능력 50%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김태훈 대령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고 최민호 중위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소희, 정말 대단합니다. 최민호 중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서연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말, 서연에게 더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진 심사 통과, 내년부터는 중위입니다. 임관 3년 만에 파격적인 조기 진급이었어요. 승진 축하 파티에서 박만수 중장도 깜짝 등장해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서연 소위가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되셨군요. 박만수 중장이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중장님, 모든 게 중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소위의 실력이었습니다. 박만수 중장이 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합시다. 소위보다 나이 많은 이 늙은이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박만수 중장과 서연은 특별한 사제지간이 되었어요. 중장님은 서연에게 인생 선배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2년 후 서연의 훈련 방식은 정군 표준이 되었어요. 이서연 대위의 혁신훈련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범까지 만들어졌죠. 어느 날 서연은 그때 그 식당을 다시 방문했어요. 사장님, 혹시 3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그때 그 아가씨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반갑게 말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천사 같은 아가씨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은 인생이 더 크게 바뀐 건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은 선행을 통해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지금도 박만수 중장님은 서연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에게 중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서연 소위가 또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서연은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중장님, 꼭 가겠습니다. 작은 선행이 가져온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 같은 인연과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였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서연이 어려움에 처한 할아버지를 도운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 했던 서연의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으로 만난 인연이라는 것이죠. 박만수 중장님과 서연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작은 선행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